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이 거의 700만 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잘했다. 네. 사이클이지만은 예. 사이클 산업이지만은 돈을 버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뭐 반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게 ASML이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담쟁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숙대 앞역에서 내리시면 한 300m 거리에 있는데요. 이 담쟁이라는 식당은 이 동네에서 한정식으로 한 10년 넘게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생굴부터 전 여러 가지 음식들이 너무 맛깔나게 차려져 있어서 이거 오늘은 최대한 빨리 먹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증시격언의 주식시장 강세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넘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우려가 많은 이 11월 말에 파인투자자문의 민우식 대표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왕도가 아니고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투자자문의 민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우식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표님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2000년 초반에 거의 2010년 정도까지 뭐 항상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이름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 세대들은 모두가 아는 굉장히 우리 업계 베테랑이시고 시니어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이 거의 700만 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반도체 1등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밑에 많은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의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분야에 좀 전문가 분을 모시고 내년 시장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민 대표님을 특별하게 제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이 업계에 입사하신 게 증권사로 먼저 입사를 하셨었죠. 1988년 12월 달에 그 IMF 때 망한 회사인데 고려증권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8년 IMF 될 때 딱 10년 증권회사를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기업 분석, 산업조사 이런 쪽에서 IT, 테크 쪽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 증권사 한투, 동양 뭐 이런 데서 IT를 계속 했다고 보시면 돼요. 1988년이면 우리 업계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입사를 되게 많이 하셨던 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간단하게 말씀 한번 기억나세요? 1988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이니까 한 달 동안 연수원에서 연수받고 89년 1월 3일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86년 아시안게임을 했었고 88년 올림픽을 했었죠. 그러면 86, 87, 88, 3년 동안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2%씩 했어요, 매년. 매년 12% 성장이니까 은행금리는 뭐 17%, 20%씩 줬고요. 성장률이 그만큼 다르니까 인플레이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 인덱스 지수가 85년인지 그때가 100을 기준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80년 1월 4일 기준으로 100을 했었거든요. 85년 4년 이때가 한 200, 250부터 시작해갖고 거짓말 같은 89년 4월 1일 만우절 날 1004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50에서 1004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4, 5년 동안에.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에 300m로 200 얼마까지 빠진 거거든요. 1000에서 200 빠졌으니까 우리로 지금 최근에 작년에 제일 고점이 3300이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한
300까지 빠졌다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겠네요. 5, 60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금 2100에서 이제 반등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신입이니까 20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왔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한 거의 8년, 10년 동안에 아까 S&P가 올라갔지만은 한국은 1000과 500의 박스권에서 그냥 지속됐죠. 그게 네. 이유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든요. 아, 그때는요? 그때는. IMF 전에. 네, 대부분대로. 그게 왜냐면 건설붐에 돈이 있었고 또 투자하고 예. 세상은 넘고 할 일도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부채가 있을 때 그 부채가 지속적으로 탕감하고 가는 과정들이 한 10년이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IMF 전에는 너무 외형 성장. 네, 일단 무조건 부채 끌어들여서 자산을 뭐 부동산을 사든 뭘 하면 자산을 키우는 거고 그걸로 재계 서열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때 내실 없는 외형 성장에 너무 힘을 쏟다가 IMF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여기 생굴을 싱싱할 때 드시라고 이 주인의 아저씨께서 이렇게 아주 맛깔스럽게 가져오셨거든요. 봅시죠. 대표님 말씀 방금 들어보니까 맞아. 그때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 외형성장.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사기만 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돈 생기면 뭐 돈 빌려서라도 땅 사기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땅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뭐든지 다 샀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기업 분석이라는 게 없고 네. 그냥 전광판에 상한가가 한 10% 12% 정도 되니까 아무거나 사는 그냥 살 수 있는 거 사라고 이런 주문들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재무 구조라든지 지금에 하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더라도 또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 있죠.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 분석이라는 건 전혀 없었다라고 없었습니다. 보면 되네요.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94년도에 기업 탐방을 가는데 베어링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도 조사부 출신이시죠. 리포트를 적으려고 하는데 당시에 우리 국내 증권사는 탐방이란 거 없이 리포트를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베어링 증권에 왔더니 아니 어떻게 탐방을 안 가고 리포트를 적나고 그 얘기가 화제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94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시장이 공개 퍼 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퍼 혁명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탐방이라는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 망했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명철 회장님이 그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했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아니, 완전 디스크리트 같은 소자 쪽의 생산을 좀 일부 하다가 처음으로 1985년도에 125K DRAM을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때가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거의 40년 넘어가는 세월인데 지금의 1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그룹이 제일 큰 게 이제 제일모직, 뭐 제일제당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국내 소비재 부분들이 많았는데 삼성그룹에 입사를 한 친구들이 삼성 반도체에 가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거 좋은 삼성그룹에서. 왜냐면 그게 적자고. 그때도 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망한다.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망한다. 왜냐면 워낙 투자가 있으니까. 워낙 상황도 안 좋았고. 역경을 이기고 지금에 남아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일대기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당시에 우리가 무슨 반도체야. 일본이 그때 완전히 이제 주도를 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1991년인가 2년도에 256 메가인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고 네. 그렇게 발표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하고 제일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네. 83년인가 85년 거의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시기네요. 이제 대만도 시작을 했고 거기는 이제 파운드리로 시작한 오. 거고 여기는 직접 제조 생산하는 쪽으로 시작했었고 그래서 두 개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1등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이병철 회장님은 도대체 어떤 그 자신감으로 야 우리가 반도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산업의 이 쌀이 된다라는 걸 알고 미리 이래 내다보셨던 거잖아요. 내다본 것도 있지만은 뭐든지 뭐 시장은 카피죠. 누군가를 쫓아가야 되고 예.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고 예. 뭐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일본 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한테 그 자주 만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뭐 도시바 가서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전자시계 위에 액정 이런 것도 듣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갖고 와서 스스로 만들어 보고 예. 직원들 그 좋은 인재를 뽑아서 만든 그런 과정들인 거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다 그죠? 1985년도에 9월 달에 그 플라자 합의를 했어야 될 정도로 미국이 일본을 정말 견제를 해야 되고 당시 이제 1970년대까지 이제 소련이 GDP 2등이었다가 80년대에 이제 일본이 GDP 2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의 그런 경제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정말 저 밑에서 뒤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2005년인가 그때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고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회사 7개의 회사를 합친 것보다 시총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됐던 게 불과 그러면 한 20년 만에 그렇죠. 따라잡은 거잖아요. 야, 정말 뭐 대단한 스토리다 그죠? 그 와인 한잔 해도 되는데 그지? 이 코리안 와인 어떻습니까? 진짜 이 반찬을 보니까 막걸리를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도 있는데. 네. 막걸리 한 잔 드시면 오히려 또 옛날 생각이 이렇게 술술 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잔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옛날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또 되게 잘 나가고 약간 일본의 한 15년, 20년 전의 상황이 계속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많이 배우고 쫓아가고 하지만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나가니까 그게 훨씬 더 자기신에서 먹혀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꼭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도 소프트웨어고 뭐 노래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내면 그게 어머니 되는 거고 콘텐츠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한 카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그건 돈이 들어. 뭐 투자비는 안 들어가는데 ROIC가 좋아지는 그런 산업들이 점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높지만은 이익률로 따진다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방금 문화 콘텐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월드컵 개막전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전국이 우리 BTS의 전국 그거 보는데 이때까지 제가 마이클 잭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이클 잭슨 영상은 지금 봐도 막 정말 어떻게 저 시절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전국이 춤을 추는데요. 야, 이 감동. 마이클 잭슨을 넘어서는 듯한 그런 비주얼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예, 그런 또 생각을 더 했었습니다. 꼭 한번 그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실제로 포트폴리오에는 IT가 많지 않으세요? IT 아니면 소비재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소비재. IT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는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반도체 자체가 글로벌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낸드나 디램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 합하면 걔들이 한 85%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낸드 쪽에 두 회사가 있는데 그렇게 회사 한 서너 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한 90%, 9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점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는
10년, 15년 동안에는 이 새 회사들은 캐시플로우로 생각하면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영업 현금 흐름 빼기 투자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데요. 그걸로 보면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 100이라면 투자는 50만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50은 쌓이는 거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00조 되는데 네. 현금이 100조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점이 되니까 가가치로 안 했는데 치킨 게임이 2010년, 20개. 11년까지 네. 있었잖아요. 20개 가까이가 돼 있습니다. 일본에도 네. 5개, 뭐 네. 미국에도 20개, 유럽에도 20개 돼. 다 없어지니까 이게 과점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현금 장사가 되는 거죠. 지금하고 조금 반대의 경우가 2차 전지 산업이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는 돈 버는 것만큼 또 투자하고 있는 계속.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좋은 상태는 아니죠. 예. 이렇게 성장에 대한 투자를 했으니까 네. 내일의 성장을 기대하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반도체는 내일에 대한 성장에 기대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충분히 과점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현금이 쌓이는 구조고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이 싸기 때문에 많이 좀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치킨 게임 말씀하시니까 1990년 때만 하더라도 정말 2000년 뭐 초까지 25개, 7개 반도체 회사들이 디램이나 이런 걸 하다가 너무 빠진- 치킨 게임이 하니까 다 이래 도망간 거라면서요? 네, 네. 공장 하나 짓는데 예전에는 한 1조 정도 들어갔는데 요즘은 한 4조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완전히 고급 제품인 CPU나 이런 걸 만든 파운드리를 가려면 그게 6조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게 게임의 룰이 돈 없으면 그쪽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 업체의 이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기술도 되고 돈도 있는 상태.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돈 버는 것 같고 투자를 절반 내지 60%만 해도 되니까 돈은 계속 쌓이는 거고 네. 그거 갖고 배당 주고 가끔씩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그런 부분이죠. 삼성전자도 지금 몇 년 전에 자사주 매입 소각했듯이 그렇고 네. 사이클이지만은 네. 사이클 산업이지만은 돈을 버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이클 산업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 아까 지금 주식을 사신 우리 종합개민 분들이 700만 명이에요. 일단 잘했다. 옛날에 주식으로 망한 건 다 잡주 사서 망한 건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9만 원대 사신 분도 있지만 작년 1월 달에 작년 하반기 5월에 계속 삼성전자를 계속 많이 사셨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뭐 평균 단가 저희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충 알거든요. 평균 단가 7만 뭐 8천 원, 7만 5천 원, 물타기에서 6만 5천 원까지 만드신 분들은 그래서 잘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1등주 샀고 그리고 과점화된 시장이고 중국이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딱 미국이 제재하면서 막혔고 이런 상황이면 12년 동안 보니까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거는요. 한 1, 2년 조정받고 12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게 3, 4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빠졌나 봤더니 실적이 제일 좋을 때 항상 빠지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캐펙스 투자도 막 늘려서 네.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캐펙스 줄이고 가격 다시 재고가 이제 해소되고 올라가면 3년 안에 종고점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괜찮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1등이고 과점화된 시장에 그 디램이나 낸드가 그래도 수요 쪽에 빅그로스가 보니까 10% 후반대, 낸드도 거의 20% 후반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점화된 시장에서 공급 조절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격 폭락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 3년, 길어도 3년 반이면 정고점 근처가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96,800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의 2년 다 돼가요, 지금. 다 돼가니까, 예, 그동안 답답하셨을 건데, 예, 내년 말, 뭐,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물타기한 단가는 넘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얘기한 거 맞습니다. 4가지인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4가지인가 5가지 다 맞아요. 아,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유, 다행인데. 그 말씀드린 그죠. 첫 번째는 과점이라는 거죠. 90% 가까이 되니까 네. 플레이어들이
90% 가까이 되면 과점은 이제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나서 우리 경쟁하지 말자 가격 단합하면 각국 정부에서 당하거든요. 삼성전자 옛날에 지금 오스틴 공장 자체가 1990년대인가 그때 일본 업체들이 덤핑 제소하고 미국 업체들이 제소하는 바람에 텍사스하고 그때 해서 오스틴 공장 하나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간 부분인데 어떻든 과점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다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 그럼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점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회사들이 다 돈을 벌어서 이때까지 평균을 내보면 한 10년 가까이 보면 한 번도 번 돈에 더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공급을 흐름이 남는 장사를 한다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어도 싸움 해본들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장을 망가뜨리면 자기가 깨진 풀이 많은 거예요. 반도체가 투자하기가 어렵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이 커요. 폭이. 아래로 폭이. 이게 왔다 갔다가 크니까.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철강은 스무디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수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거고, 없으면. 이게 재고 조정하려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4, 5년 걸리는데, 반도체는 1년 반? 평균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보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르는 게 한 1년 반이고 내리는 게 1년 반 정도예요.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짧죠. 짧을 수밖에 없는 게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경제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데 누가 사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에 빠진 거는 우리 회사에도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컴퓨터 다 갈고 모니터 다 갈았거든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해야 되고 탐방하고 그 줌으로 회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PC들이 많이 교체를 됐어요. 그러니까 PC 교체가 한 5, 6년, 6, 7년 만에 되는데 이게 막 1, 2년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했으니까 과유불급이라고 그만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PC가 그 메모리 쪽에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한 60%, 70%. 근데 지금은 PC가 한 3, 40%, 휴대폰이 한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게 20, 30%. 최근에 와서 서버 클라우드죠. 그럼 서버 클라우드 누가 쓰는데?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써요. 왜? 넷플릭스 보려면 서버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음악 들으면 서버를 쓰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 서버를 쓰고 있어요. 서버 회사들은 아웍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NH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는 누구냐면 메모리 업체들이에요. 세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이클은 있을 수 있어요. PC나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더 큰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 보면 지난 9만 원대에서 5만 원대에 빠진 거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렇다 해서 이걸 또 기다리서 더 좋은 가격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숫자가 나빠질 수는 있다. 당분간. 왜냐하면 재고를 떨고 큐고 밟히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산업통상부에 들어가면 한국 반도체 수출 나오거든요. 매달 나오고 20일 날 되면 1월부터 20일짜리 나오는 거. 그거 보면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절묘하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의 사이클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딴 거 먹고 그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빠지는데 이게 플러스로 돌아왔으려면 한참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사이클은 마이너스가 지난 11월 1월에서 20일까지 마이너스 29%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그게 마이너스 40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고민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은 마이너스 100% 놓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나면 지금이 마음 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음 편할 때 일단 한 잔 하시고 제가 좀 더 무거운 질문 바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제가 겉핥기처럼 이렇게 주가와 재무제표만 보고 막 공부를 하거든요. 2018년 하반기에 그때도 이제 페드가 금리 공격적으로 올릴 때였고 미중 갈등하고 난 다음에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다 해서 다시 또 분분되니까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이익이 제일 좋았던 게 2018년 2분기, 3분기 피크아웃 치고 4분기 2019년 1Q, 2Q가 이제 박살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때의 이제 반도체 사이클하고 이번에
항상 보면 옛날 기억이 없다 보니까 이번이 제일 위험할 것 같은 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2018년, 19년 넘어왔을 때 이제 조정 사이클, 재고 조정 사이클.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익이 많이 났다가 16년 넘어오기 전후였던가? 그때도 이제 주가가 한 40%씩 빠졌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번이 과거와는 좀 다른 엄청나게 재고가 좀 심각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재고 자체는 좋은 건 아닌데 재고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재고가 쌓이면 자동차는 안 팔리면 나중에 그 5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3,500만 원 팔아야 돼요. 네. 그렇죠? 연식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옷도 재고가 팔리면 땡처리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메모리는 재고가 있다가 가격이 올라오면 그냥 팔면 돼요. 그렇습니까? 스크랩이 안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재고가 스크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고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때 아까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5, 6개월 지나면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그냥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익이 더 크게 올라오죠. 뭔 이익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재고는 원가가 낮은 재고를 갖고 파는 거니까. 오히려. 원가는 뮤직 분별로 시가평가해갖고 낮은 상태니까. 근데 그게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인데 안 좋아지면 그거는 계속 재고를 쌓고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상황이 안 되겠느냐? 안 된다고 보는 거는 투자했던 계획도 줄인다고 했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생산을 감축한다고 하고 물량이 안 나오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팽팽한 싸움에서 다음 분기에는 물건을 내한테 줄까? 100만 개 만들다가 다음 분기에는 80만 개 만든다는데 내가 쓸 양은 100만 개인데 쟤한테 안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뭐 반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게 ASML이잖아요. 예. EUV 노광장비 확보하러 10년 동안 주문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 거 먼저 달라고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점이고 여기는 독과점이고 별 차이 없습니다. 과점에 대한 부분은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거 안 주게 되면 나는 해야 된다. 제일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가격에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님 그 확실히 한 잔 드시니까 술술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일반 느낌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 이번에 사실 느낌을 준 사건 하나가 카카오 먹통됐어요. 그렇죠. 백업 데이터 센터를 그것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나 세 개를 계속 같이 키워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400조 되는데 돈 현금 100조 정도 됐고 이자가 1% 하다가 4% 되니까 거기서 버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돈 버는 게 한 40조 정도 이익이 났는데 지금 한 35조? 한 4, 5, 6조 조금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